이화영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 부회장과 관련된 보도도 나왔는데 이 증거인멸에 직원 협박까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쌍방울 부회장 A씨 부하 직원에게 지난해 10월, 이 10월은 이화영 법인카드 사용 의혹 제기 후라고 해요. 감사실 등 컴퓨터 모두 교체, 하드디스크 망치로 파손, 검찰 수사받은 부하 직원에게 화내며 협박 발언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이 증거인멸에 협박까지 있었다라는 보도예요. SBS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 이화영 사장이 지금 아무런 반박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그다음에 그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를 제공했다고 하는 쌍방울에서 이제 이렇게 증거인멸의 어떤 정황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이 사실상 거의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왜 업무용 차량이 3대씩이나 필요했을까? 법인카드도 하나가 아니라 왜 여러 개가 필요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화영 사장이 그렇게 막 욕심이 많고 낭비벽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하고 같이 공유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전직 그 이화영 사장의 보좌관이었던 A씨, 그분은 이제 쌍방울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책만 걸고 급여를 얼마 받았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쌍방울 간의 유착 관계는 이제 아태교류협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경기도에 이화영 부시사가 있을 때 도와줬다. 또 그것이 지금 이재명 도지사 있을 때 같이 알고 있었던 인지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 하나. 또 이 아태교류협회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 그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또 김성태 회장을 해외 도피시키는데 많이 조력했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이 사항이야말로 양파의 껍질처럼 그 내용, 그 끝이 그 결말이 좀 기대되는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쉈다라는 한 보도 내용도 나왔어요. 그 쌍방울 부회장이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라는 것을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죠. 안 그렇다면 하드디스크를 그냥 망치로 부술 일은 없고, 김수영 교수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검찰이 증거를 날조할 거기 때문에 미리 내가 증거를 보존해 두기 위해서 PC 하드디스크를 보존했다라는 뭐 유시민 씨의 주장도 정경 이슈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 이거 망치로 훼손을 했다. 굉장히 과격한 방법이네요. 사실이라면. 필사적으로 감춰야만 했던 무엇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뭐 쌍방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검찰이 뭔가 훼손할까 봐 자기가 미리 손을 썼을 수도 있지만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뭔가 필사적으로 감춰야만 했던 그 비리들이 있는 것인데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시면 포렌식이 안 되니까 뭐 아무래도 포렌식이 어렵겠죠. 복원하는 것도 어렵고 아예 망가져 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훼손을 한 것 같은데요. 참 의문스러운 게 쌍방울이 단지 대북 사업에 조력을 얻기 위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이렇게까지 수억 원의 돈과 뭐 그 보좌관을 일하지도 않는데 직원으로 올려서 돈을 주고 아니면 차량을 뭐 3대씩이나 이랬어야 됐을까? 그 대북 사업에 사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돈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 이화영을 넘어선 그 위에 누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랑 이재명 지금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하고 측근이라고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둘 간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는 건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지금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지금 킨텍스 사장에 대한 지금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검찰은 이제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갔을 때 그 뒤에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수사의 칼날을
이화영 평화부지사 너머에 누군가를 향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정하게 그 커넥션을 살펴보겠죠. 섣불리 괜히 건드렸다가는 검찰도 역공을 당할 수 있고 괜히 엄한 사람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굉장히 칼을 벼르면서 혹시나 면밀하게 무엇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저는 이 보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었던 게 쌍방울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었나 아니면 너무 뭐랄까 지나치게 순진한가 혹은 이화영 사장이든 누군가 쌍방울을 속였나 아니면 대북 사업 이건 명분이고 뭐 다른 목적이 있었나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는 광물을 남한에 있는 특정 기업이 독점권을 갖고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무슨 공상 소설에나 나올 법한 사이즈와 규모의 사업이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게 남북 철도도 지금 연결이 안 된 마당이고 개성공단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기도 못 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주고 리스 차량 제공하면 북한에 있는 광물을 쌍방울이 개발할 수 있다? 아, 이게 무슨 상상력입니까?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쌍방울 회장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태국으로 알고 있는데 태국하고는 우리가 이제 사법 국제 공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횟감을 뭐 실어 날라서 먹고 있다, 뭐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검찰이 알 정도면 네. 소재를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해외 도피 중인 분 빨리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서 한국으로 소환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대표든 또 그 측근이든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죄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검찰의 일부 주장이고 언론의 일부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확정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어제입니까? 그 이화영 대표의 측근 A 씨라고 하는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각의 사유도 좀 봐야 될 텐데 이화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이고 저는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밝혀져야 되고 또 재판을 통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